지금은 아누아가 일본에서 K뷰티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장 큰 회사 성장의 선행지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K뷰티 중에서는 1위의 성과를 내는 브랜드로 좀 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파운더즈에서 CEO 스텝 팀 리더로 일하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CEO 스텝 팀은 매우 중요한데 시급한 프로젝트 중에서 회사에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을 때 그 일을 담당하는 팀이고요. 저는 회사에서 현재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더 파운더즈 팀에 오셨을 때는 회사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21년 여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매출은 한 300억 정도 수준이었고 글로벌 매출이 한 20-30%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시장 상황은 글로벌에서 되게 큰 성과를 내는 K뷰티 브랜드들이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더 파운더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누아는 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에 진출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글로벌 전략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에 갈 것인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큰 틀에서는 이제 임팩트, 어떤 시장의 천장이 높은지, K뷰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거나 좀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K뷰티 브랜드들 중에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들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보다 한 두세 단계 앞서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별도의 팀을 두고 꽤 나름대로 리소스를 썼던 시장이었고요. 동남아시아도 인도네시아를 첫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되게 잘하던 브랜드보다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시장의 기회도 좋았고 리소스들을 많이 투자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K뷰티 중에서는 1위의 성과를 내는 브랜드로 좀 성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특히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구매하지 않고 이런 좀 소비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누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돌파하고 성장의 그런 기회들을 발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에는 사업 전략과 조직 전략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임팩트를 내는 것 같아요. 사업 전략에서는 역시 시장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규모도 훨씬 크고 어느 정도는 지불 용의가 있는 객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저가 또는 중저가 어떤 이 가격대의 제품이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도 K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일본 소비자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K뷰티의 고관 여자들 이 많이 탐색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SNS 채널이나 판매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q10이라는 이제 판매 채널이 대표적인데 그쪽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K뷰티 브랜드들이 뭐 세일 기간에는 전체 랭킹의 상위권들을 다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은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진출했을 때는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K뷰티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봤었고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온라인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빠르게 좀 침투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선두주자로 있는 브랜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누아가 일본에서 K뷰티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나 그 회사가 그 카테고리를 무관하고 그 일본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이제 조직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뽑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성과를 냈던 사람이 결국엔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타율이 높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 회사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 출신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관성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업종을 무관하게 언어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진짜 문제 해결력에 집중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잘 온보딩 시키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조직적인 차원의 그 차별점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누아가 글로벌 진출에서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회사 밖에서는 시장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시장에 좋은 타이밍에 진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회사 안쪽으로는 그 일을 누가 리드하는지,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저희가 풀어본 문제도 있지만 안 풀어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 해결 상황에서 트렌드에 그냥 단순히 그 편승한다든지 내 직관이나 감에만 의존해서 반복 가능한 성장을 못하는 사람과 계속 뭔가 상황은 바뀌고 소비자는 엄청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잘 풀어내려면 그 좋은 리더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국에는 잘 조합했을 때 곱하기가 돼서 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좋은 인재들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좀 시너지가 난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뭐 안우아 하면은 워낙에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좋은 분들이 좀 잘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좀 좋은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을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아누아랑 다른 브랜드를 헷갈리시기도 하고 아, 맞아요. 네, 회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화장품 업계 분들뿐만 아니라 되게 이종 산업에서도 되게 다양한 리더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방문 판매 사원이 돼가지고 직접 찾아가고 되게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갖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아누아라는 이미지보다 되게 잠재력이 큰 회사인 것 같다라는 감정을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인재가 그 가장 큰 회사 성장의 선행지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회사의 주요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좀 주저하지 않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좀 좋은 분들을 모시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가장 좀 크게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제품 리더분이 한 3년 전쯤 오셨을 때인데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제품을 사실 안 쓰셨었어요. 뭐 로션이나 크림 같은 제품들은 기존에 쓰던 제품이 더 좋아서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품 리더가 오시고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품이 되게 좋아지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번 써보시더니 이제 쓸만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리더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진짜 큰 좀 성장을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되게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뛰어난 분들이 오시면 이런 좀 빠른 성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다양한 이종 산업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하는 방식에서의 미스얼라인이 구조적으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데 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할 것인지,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고,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과 같은 실행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의하고 실효성 있게 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세븐 밸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관점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뭐 전사 관점, 집요한 실행, 뭐 선행 지표 뭐 등등의 이제 기준들이 있고 그것을 의사결정 상황에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 해결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승진, 평가, 채용 모든 어떤 인사적인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일하는 환경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하려고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피플팀 분들 만났을 때는 그 높은 기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막 남편분한테도 자꾸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높은 기준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 건지. 네. 뭐 쉽게 얘기하자면 편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되게 높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바꿔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표를 뭐 100이 있었을 때 70만큼만 설정을 하면 그 정도를 하기 위한 수준의 활동들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걸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새로운 기회가 없는지 뭔가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기준은 사실 저희가 되게 일상화돼 있어서 항상 뭔가 새롭게 정보 수집하고 시장의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단순히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특히 주니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높은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높은 기준이자 고객 관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저희 리더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높은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거든요.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나눠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구체화해 놓은 것은 대부분 다 선행지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을 지켜서 우리의 각자의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잘 지키면은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는 사실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인정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요. 장기적으로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컬처핏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컬처핏이 높으면 더 어려운 문제 상황이 오거나 시장이 변했을 때 더 잘 확률이 높다고 믿고요. 저희의 컬처핏을 되게 잘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파운더즈 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높은 기준과 이런 걸 말씀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팀이 드라이할 것 같고 그런가요? 좀 막 그런 이미지도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파운더즈 팀은 좀 어떤가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너무 드라이함을 지향하진 않고 그래도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 슬로건이기도 한데 정답을 아는 사람보다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같이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그런 팀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가장 좀 성취를 느꼈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좋은 리더들이 이제 합류를 하고 그 리더분들이 성과를 내는 순간 이제 그럴 때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회사가 크게 바뀌는 경험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3년 반 동안 채워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의 리더들이 기능이 분화가 되고 그 조직을 이제 맡아서 그 조직이 계속 커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더 파운더즈에서 뭐 아누아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성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넥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리더 100명을 채용하겠다. 단순히 좀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새로운 리더들을 성장시키겠다. 라는 이니셔티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넥스트 리더, 영 리더들을 모시고 그들을 이제 리더로 육성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의 선행지표에 해당할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는 아누아를 글로벌에서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메가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아누아뿐만이 아니라 뭐 프롬랩스와 같은 신사업에서도 좀 임팩트를 내는 것. 결국에는 회사를 글로벌에서 정말 유례 없이 성장한 그 1등 기업으로 만드는 일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그 회사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아서 관심을 갖는데 정보를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정보의 좀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일을 좋아하는데 뭔가 어떤 좀 가슴 뛰는 문제가 없다 또는 인재 밀도가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저희 팀에 그 커피챗 요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영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일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입단한 건가요? 네, 입단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롬랩스에서 그 이제 트리트먼트가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저도 사실 트리트먼트를 원래 막 평소에 잘 안 쓰는 좀 머리가 짧으셔서 머리도 짧고 사실 그 저 2주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이걸 실제로 쓰고 나서
그 손상모가 확실히 좀 개선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분사형 트리트먼트도 이제 같이 있는데 오. 이제 그 부분은 되게 편해가지고 아, 저 노워시로 좋습니다. 그냥 뿌리는 네, 거? 노워시 뿌리는 거. 아, 저 그런 제품 쓰고 있는데. 그 저희 거 써보시면 아마 올리브영이 혹시 입점되어 있나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뭐야, 감사합니다.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